안녕하십니까. SH 프로퍼티 이옥재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되니까 조금 졸리시죠? 제가 이제 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주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인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설계든 뭐든 정말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관리처분 이것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난관이 있죠. 이주비 사업비를 적절한 조건으로 마련을 해야 그 이후의 단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허그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한 이주비와 사업비를 조달하는 어떤 절차,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SH 프로퍼티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130여 개 현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은 하지 않아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자문해드리고 있는 현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경험과 그동안에 일을 했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사례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사업비 이주비 그 대출 보증이란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정비 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조합, 정말 많은 형태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고 뭐 한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정비 사업장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사업장들이 거의 한 80%? 제 생각에는 85% 이상 그 상당히 많은 사업장들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주비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는 이제 허그라고 부릅니다. 허그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됩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쓰고, 대출 보증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갖다 주면 비로소 이제 이주비와 사업비가 실행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조합 관계자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 철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셔서 앞으로의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자금의 조달에 직면해 있는 여러 조합 관계자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잠깐 경청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대출보증 방식으로 이주비와 사업비를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장점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 공기업 허그가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쓴다. 그런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그 대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뭐죠? 금리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보증, 사업비 보증 승인을 낸다라. 그 사업비 보증 승인을 내면은 그 이후의 단계는 자, 허그와 조합과 시공사와 금융기관, 즉 사자 간의 표준사업 약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수한 조항들 가운데 중요한 조항이 하나가 또 있죠.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명기가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조합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의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이주비 사업비 보증 상품을 이용을 해서 사업비와 이주비를 조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허그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시공사 중에서 허그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 신용을 공유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일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사업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현대건설 사업장 일부, 그다음에 뭐 DLENC 일부. 그 외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그 대출 보증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이주비 사업비 금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1월달, 2월달에 최근에 이제 이주비 사업비를 조달을 확정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3% 중후반에서 4% 초반,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 중반에서 4%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금리가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이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허그를 통하지 않는다, 허그를 통하지 않고 허그에 대출 보증서가 없이 그냥 은행에 가서 내가 이주비 사업비를 차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뭐 1.5에서 2%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소 7%에서 많을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요역 우리 정비 예산안 중에서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있지만 뭐 이제 요역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거의 이제 픽스가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게 뭐야? 금융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사업 중간에 금융 비용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경우들을 또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정리하자면 이 페이지를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허그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주비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장점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표준 사업 약정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금리가 현저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 그 금리 차이는 몇 프로다? 최소 1.5에서 2% 정도가 난다. 2%면은 정말 몇 천억 단위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허그에서 우리가 대출 보증을 통해서 이주비와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허그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허그에서는 이주비와 사업비, 먼저 이주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주비는 우리 조합원 개별 종전가의 70%까지 허그에서 보증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종전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출 보증서는 얼마? 7천만 원까지 보증서가 발행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보증서를 우리가 조합이 선정한 은행에 가져다 주면은 실제 대출되는 거는 LTV 몇 프로? 지금 현재 대출 규제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은 다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즉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LTV 40%. 그죠? LTV 40%,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붙었죠? 6억이 더 붙었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627과 1015에 의해서 지금 겹겹이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627은 뭐였죠? 6억 한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1015를 넘어오면서 LTV 40%로 또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더 붙었어요. 이렇게 1015 대책 이후로 우리가 이주비 대출 받을 때는 추가주택 매수 금지 서약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서약을 해야 이주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근데 이주비를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희망하는 모든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주비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 조합에서 조합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다가 조합원님들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고지를 해주셔야 그런 분들이 자구책으로 그 이주비라든지 이주에 관련된 비용들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 이주비 지금 나갑니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님은 안 되시는데요? 안 되시는데요? 그때 이런 고지가 나가게 되면 분쟁의 또 씨앗이 또 마련되게 되는 거죠. 자, 이주비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부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 처음에 법인들은 이주비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가 조합원님들. 자, 근데 상가 조합원님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어. 그럴 때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성년자는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없는 법 규정이 있어서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임대사업자는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십니다.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 아파트, 우리 조합의 아파트에 속해 있어서 임대사업자인 분이 있고 우리 아파트도 있고 타 지역에 또 아파트가 있을 수 있죠. 타 지역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아파트, 내가 속한 그 조합에 있어서의 임대사업자면은 그 임대사업자를 말소를 하셔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조합 집행부가 꼭 아셔서 주기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때 가서 고지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으로 민원이 좀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최근에 우리가 627, 1015를 통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상당히 좀 난처한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627 이후로 지금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시죠. 2주택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2주택까지는 단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그 한 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을 하셔야 2주택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대출이 안 되십니다. 정상적인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 경기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 혹은 조합들에 대한 이주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마 다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10대 건설사, 메이저 시공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그 보증부 이주비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합과 시공사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이렇게 이주비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비를 마련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작년 말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남 2구역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개포 5단지도 그랬고요. 유사한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설이냐,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공사들도 자기네들이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것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합에서 희망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0억이야. 근데 시공사가 시공 공유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시공사의 재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다가 잠깐 잠깐 까먹었는데 제가 기억나면 다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허그 보증부로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금리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럽니까? 국가 신용도하고 거의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허그가 보증하니까 금리가 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기업, 예를 들면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용 등급 자체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 3%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만약에 조합원님들은 일단은 내가 많이 이주비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주비로 받았던 금액과 그 다음에 추가 시공사의 신용공여로 받았던 그 금액들이 다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낸다? 조합원님이 낸다. 자, 그래서 이런 고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꼭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게끔 조합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는 입주할 때 그대로 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조합에서 계획은 우리 조합은 그 추가 이주비로 한 1,000억이 필요해. 근데 막상 실행되는 거 보면은 한 3분의 1을 현저하게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하게 되면 조합원님들께서 이제 현실감이 생기는 거야. 현실감이. 내가 이제 한 5억 빌려가지고 채무도 좀 변제하고 하고 싶어. 근데 금리와 상환 조건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쉽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이주비로 조달되는 이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업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사업비는 대출 보증을 허그에서 얼마까지 해주느냐? 자, 총 사업비의 50%까지 허그에서 대출 보증 방식으로 차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조합의 총 사업비,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허그를 통해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500억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시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증의 한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그 공사비 포션이 65에서 심한 데는 75%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각종 노역비라든지 이런 비용만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차이는 금융비용이 차이가 나겠죠. 많이 빌리면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그 금융비용을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을 해?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1,000억이야. 500억은 우리가 허그 보증을 통해서 마련을 했어. 나머지 500억은 어떻게? 자, 중간에 조합원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대금 이런 것들이 시점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당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허그에서는 우리 조합의 대출 보증을 서줄 때 그냥 공짜로 서주는 건 아니겠죠.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주비는 똑같습니다. 이주비는 모든 조합이 다 똑같습니다.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사업성이 좋건 사업성이 나쁘건 이주비 보증 요율은 똑같습니다. 0.304%를 보증료로 허그에서 수치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계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주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빌리는 이주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내 종전가가 예를 들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주비 대출로 1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1억 곱하기 0.304% 곱하기 사용일수. 예를 들면은 이주 시작부터 준공 3개월까지 60개월이라고 했을 때 그 60개월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주비 보증료입니다. 이주비 보증료는 내가 이주비를 빌릴 때 선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60개월치 혹은 58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조합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60개월을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한 3개월, 5개월을 빨리 끝냈어. 그럼 남아있는 잔액은 어떻게? 보증료 잔액은 어떻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허그에다가 환급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하셨다가 자, 우리 조합이 사업을 빨리 끝내면은 남는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환급 받으시면 그것도 금액이 꽤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급 심사. 왜 이제 은행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금리가 좀 싸고요. 신용이 나쁘신 분들은 금리가 좀 높아지는 구조. 즉, 우리 사업장이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현저히 없거나 좀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등급이 좀 낮고요. 그 등급 대비 수수료율이 0.427부터 0.858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서울의 메이저 시공사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미분양 이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거의 1등급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 반대 경우를 하면은 등급이 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보증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납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허그에서 1,000억짜리 대출 보증을 받았어. 그 말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 즉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그거에 대한 보증료를 내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겁니다. 맨 첫 달에 1,000억이야. 1,000억에 내가 대출 보증 한도를 받았어. 이번 달에 필요한 게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 그러면 1억 곱하기 1등급을 받았어. 0.427%. 우리 총 기간이 60개월이야. 곱하기 60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달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달도 내가 필요한 게 1억이야. 1억 곱하기 0.427% 곱하기 이번에 몇 개월을 곱할까요? 59개월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비를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어떤 조합 가니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받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는 물론 금융 조건을 잘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운영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안 나간다. 이런 내용들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금융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용역비, 공사비 이런 것들은 오를 일만 남았어. 확정적이거나 오를 일만 남았어. 하지만 금융상의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 비용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성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시공사의 신용 공유를 통해서 돈을 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자, 요거는 일반적인 허그 보증부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촉진비, 추가 이주비로 나가는 그 금원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차주라고 부르죠?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추가 사업비를 빌릴 때에는 차주가 누구냐? 돈을 빌리는 조합원이냐? 아니다.
차주는 누구야? 조합이다. 조합이 시공사의 신용공유를 통해서 조합이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빌려? 뭐 있겠죠? 어느 조합은 500억, 어느 조합은 300억, 어느 조합은 뭐 있겠죠? 조합이 그 금액을 빌려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대여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그 보증부에서는 어떻죠? 허그 보증부에서는 역시 조합이 차주가 되고 허그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허그 보증서를 통해서 그 이주비와 사업비를 발행을 합니다. 단 뭡니까? 이주비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원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주비 대출 보증서가 끊긴다. 즉 차주가 누가 되는 거야? 개별 조합원이 되는 거야. 맞죠? 그렇지만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차주가 누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야.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조합원이 추가 이주비를 조합을 통해서 빌려갔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채권 확보를 잘 해야 되잖아. 그죠? 나중에 그분께서 입주 시 그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전소비 대차를 쓰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 그 근저당에다가 질권 설정을 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행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 이주비도 역시 마찬가지도 이자는 보통 통상은 지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부담은 최소화하여 이주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이런 제반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사업수행계획 인가 받으셨고요. 조합원 분양신청 받으셨고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수지가 완성이 되죠. 정비 예산안 중에서 수지가 완성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이제 가늠할 수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합은 정비 예산안을 짜게 됩니다. 정비 예산안을 짜고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관리처분 총회라는 걸 준비하죠. 그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정비 예산안 각종 어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추인을 받고 의견을 받고 이제 비로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비사업자들이 허그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허그 보증 접수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허그 보증 받기 너무 어려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뭐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불만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면은 문제는 뭐다? 조합에서 허그 보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 첫 단추가 뭐다? 관리처분 총회다. 관리처분 총회를 잘 하셔야 된다. 어떻게 잘해? 허그 보증 심사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처분 총회에 안건으로 태워지거나 혹은 정비 예산안 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총회를 다시 해야 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총회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허그가 요구한 허그 심사에서 꼭 필요한 요건들을 잘 확인해서 구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금 차입 결의. 자, 우리 조합은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주비와 사업비를 금액을 딱딱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을 딱딱 이렇게 할 거고, 금리의 범위를 딱딱딱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차입을 하거나 시공사의 신용공유로 차입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총회 때 조합원님들께 고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해당 내용들을 갖다가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리의 범위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 기간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입의 상환의 방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왜 누락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곳에서 사고를 난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분양가 확인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조합 임원 확약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그 보증을 접수할 때 꼭 필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죠? 관리처분 인가를 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공사의 도급계약, 본계약이 협의가 완료되어 총회 때 추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도급계약이 정비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요 임원 확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금융의향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의향서. 자, 이번 확약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합이 속해 있는 지역이 허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허그와 조합이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만 들어보면 일반 분양가 우리 마음대로 못해?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허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나중에 허그의 존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물론 허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라든지 주택 경기가 과열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허그의 역할입니다. 너도 나도 일반 분양가에 대한 어떤 통제 수단이 없다고 하면 나는 뭐 더 받고 싶지 뭐, 나는 뭐 1,000만 원 더 받고 싶지 뭐, 그러면 비례율 낮아지는데, 아니, 비례율 높아지는데. 그렇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이 허그와 부동산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로서 이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확약서에 우리 조합에 등기된 임원분들이 개인 인감을 날인을 하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근데 뭐죠? 이사님들이 개인 인감 날인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너무 싫어하시죠? 경기를 느끼세요, 경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허그 보증 접수가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많은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조합 집행부 혹은 임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 임원분들의 날인을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총회 때 해당 안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 총회로 추인을 받으시면 요 임원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어. 이런 내용들이 조합원에게 적절하게 고지가 되고 추인을 받으면 그 임원 확약서로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총회 다시 하는 분 봤습니다. 총회 한 번 하는데 몇 억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선정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을 더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새 최근에 이제 연말부터 해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금리 발작이라고, 금융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금융기관한테 제한받은 금리를 지키지 못하여 금융기관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융기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금융기관 바꾸면 돼. 하지만 금융기관 바꾸는데 뭐가 들어? 시간이 들어. 금융기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와 대원회를 거쳐서 또 그게 또 허그로 들어가서 대출 보증조건 변경을 통해서 1년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피 같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우리 조합에 전화는 불이 나죠. 2주 언제 나가요? 2주비 언제 줘요?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을 선정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일반 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서 일반 입찰을 통해서 정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나라장터에 올리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입찰 제안서를 갖다가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죠? 쭉 오면 이제 금리 쭉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금융기관명 보시게 되고,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금리만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금리를 가지고 내가 사업기간 내내 얼마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똑같은데 실제 우리가 금융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아니라 그 금리를 풀어서 금융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의 실제적인 금융 비용이다. 이것까지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금리 발작을 통해서 조합이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금리를 싸게 조달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즉 금리를 정말 현저하게 제일 낮게 조달하는 데가 제일 우선이 아니라 얼마나 그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이런 유사한 정비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했는지 그런 실적들을 꼭 볼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직전에 어디를 했는지 그리고 그 직전에 어디를 해서 그 조합과 소통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조합과 금융기관 사이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게 요즘에는 정말 중요하다.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금리를 뭐라고 했죠? 이주비와 사업비가 지금 현재 1, 2월 기준으로 4% 언더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금리가 낮은 것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전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아마 조합에서 저도 총회를 많이 다닙니다. 총회를 많이 다녀서 요새는 총회 가면은 제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1시간이에요. 조합원님들이 이주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주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있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전세 자금을 빌리고 싶은데 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그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주비나 혹은 중도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밖에 부스를 좀 해놨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 상담 이런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간 안배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해드리고 정비 예산안도 좀 봐드리고, 제가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당 일을 하다 보니까, 해당 금융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 금융기관을 선정 안 하신 조합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전전긍긍. 아까 이제 뭐 아까 AI도 얘기가 나왔는데 AI에다가 물어봐도 많은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시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혹여나 지금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편하신 시간에 상담도 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슬슬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 한 가지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이주비가 못 나가는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할 경우에 그럼 어떻죠? 조합원님은 자기가 이주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내줘야 돼. 그쵸? 그렇게 하면 내주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혹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세입자 보증금의 범위를 om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너무 난처하잖아요. 즉 뭐다? 철거할 때까지 세입자 못 내버리면 그 사업은 갈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우리 도전법 70조 제2항에 보면 세입자 임차보증금 대의변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산안을 짜실 때 세입자 임차보증금 대의변제라고 항목을 꼭 사업비 안으로 편제를 잡으셔가지고 우리 사업비 안에 세입자 보증금만큼은 그래도 무리 없이 내보낼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 용도로 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돼? 입주할 때? 그 조합원이 갚는 거예요. 하지만 이주비하고 이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가시다가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접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에 준용을 받는 거고, 우리 일반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도정법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도정법 70조 제2항에 보면 해당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정보를 제공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고 정보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밖에 저희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니까 접수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